자, 여기는 이제 세포 분열을 들어가거든. 이 단어는 일단 염색체라는 걸 먼저 배운 다음에 이거에 대한 문제 하나가 출제돼요. 그 다음에 동물이나 식물들의 핵상과 핵형의 의미를 파악을 해요. 알겠지? 이게 끝나면 바로 분열을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오늘의 키포인트 이 둘이다. 핵상하고 핵형 파악하는 거지. 알았니? 너네 여기 보면 염색체라는 게 있어. 자, 염색체는 어디에 들어있는 애냐면 핵 속에 이걸로 존재해. 그럼 염색체는 뭘까? 관찰되어지는 모습이야. 염색체가 뭐라고? 그래서 봐라. 핵 속의 염색사가 이렇게 응집된다고 생각하는 게 염색체. 왜 저렇게 염색체로 변할까? 염색체로 변해야만이 분열을 할 수 있어. 그럼 염색체는 언제만 확인이 되는 거야? 분열 시기에만 볼 수 있는 거야. 그럼 그 외 시기에는 다 뭐로 존재해? 염색사로 존재해. 알겠지? 그 이유에 대해서 외워지면 이쪽 내용이 왜 저렇게 배워야 되는지 이해가 간다. 알겠어? 먼저 유전자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자, 유전자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런 말을 쓴다. 왜 바이러스가 생물적인 특징을 띨까? 핵산이 있으니까. 그지? 핵산은 뭐라고 배우지, 얘들아? DNA와 RNA를 핵산이라고 부르는데, DNA가 있잖아? 그럼 반드시 RNA도 있어. 이건 그냥 짝으로 다니는 거야. 왜? 여러분들이 통합과학 시간에 잠깐 본 거 있지? 단백질의 합성. 어디서 일어났어? 리보솜에서 일어났거든? 근데 그 단백질에 우리 몸 안에 있는 항체나 효소, 호르몬, 이런 것들의 단백질 정보를 누가 갖고 있다? DNA가 갖고 있는 거야. 그럼 RNA가 무슨 역할을 하니? 전사. 이해가서? 전사에 가는 번역하고. 알겠지? 그 역할을 RNA가 하거든. 그러니까 DNA가 있으면 RNA는 반드시 존재하는 건데, 이 DNA는 얘의 집합체라고 보면 돼. 유전자의 집합체. 앞으로 너희들이 유전 쪽을 배우게 될 텐데, 이 DNA가 이중 나선 구조라는 거 여러분도 알고 있을 거야. 이중 나선 구조. 그지? 근데 이게 1, 2로 나뉘지, 가닥이. 주가닥 1과 2로 나뉘는데, 1하고 2는 무슨 관계라고 해서 상호 보완 관계야. 알겠니? 그럼 1에 얘들이 존재한단 말이야, 이렇게. 이거 배운 거 기억나니?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 기억나? 아, 이거 1학년 때 배운 거야. 이게 DNA고, 이게 누구였어? 염기서야. 이게 RNA지. 우라실, 유라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아저씨 차 타고 가야 아저씨 우리 집 가, 이러고 외우잖아. 그냥 그렇게 외우는 거야. 이 네 개가 DNA에 존재하는 염기거든. 이 염기가 어떤 순서로 되어 있느냐, 알겠어? 그것이
우리 몸이 새로운 생식세포를 통해서 유전을 시킬 때 갖고 있는 정보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할 거라는 거지. DNA는 이중 나선 구조고 얘가 고분자야 얘들아. 고분자인데 DNA 이 이중 나선 구조가 긴 사슬이잖아. 그거 하나가 염색사 하나고, 알겠어? 그게 뭉친 게 염색체잖아. 그지? 염색체가 여러분 뒤에서 배우면 이렇게 배울 거거든, 니네. 염색체를 이렇게 배울 거야. 우리 이거를 이렇게 얘기할 거야. 우리끼리 통하는 말이야. 뚱뚱하잖아. 두 배잖아. 됐지? 선생님, 빗금친 부분 있지? 이 부분이 이 이중 나선 구조 하나로 되어 있어. 하나로. 알았어? 그러면 얘는 누굴까? 얘는 요 옆에 있는 요 부분은 요게 복제된 거야. 요게 복제된 애라고. 알았어? 그러니까 왜 이렇게 뚱땡이 염색체로 염색체가 나타날까? 요게 똑 쪼개져서 분열하려고 그래. 똑같은 놈 두 개 만들려고. 이해 갔어? 그때 우리는 요만큼을 뭐라 부른다? 염색분체라고 불러. 알았어? 염색분체 몇 개 있다? 두 개 있는 애가 뚱땡이야.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염색분체 이 하나는 DNA 몇 개가 되어 있다? 한 개야. 진짜 길다니까? 이해 갔어? 그럼 나중에 네가 유전에 가서 이렇게 염색체를 막 이런 식으로 그린단 말이야. 그럼 여기다 이렇게 쓱 써. A 유전자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야. 알았니? 이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구간을 칭하는 거야. 이걸 A라고 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딱 끊어갖고 A 이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봐봐. 여기가 머리카락 색깔이고 여기부터 여기가 뭐 눈 색깔이고 이런 정보가 있겠지. DNA 가닥에. 그치? 그럼 요 사이에 요건 뭘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DNA 한 가닥에 한 10% 정도만 정보가 쓰여져 있어. 90%는 다 비었어. 그래서 그걸 정크라고 해요. 정크, 쓰레기. 알았니? 그러니까 인간의 DNA 용량에 비해서 10%가 안 되게만 DNA가 발현되고 있는 거야. 지금 니네들. 알았지? 그러면 니네 이거 봐봐. 얘도 엄연한 뚱땡이 염색체지. 같은 뚱땡이 염색체인데 얘가 더 크지? 작아도 염색 분체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애거든. 이게 한 동물의 염색체 종류야. 그러면 여기 덩치 큰 애가 번호가 작아. 얘들이 1번 내지 2번, 3번에 가 있는 애고 얘가 좀 뒷번호야. 작은 애들이. 돌려? 돌리면 안 돼. 여기는 진짜 손을 부여잡고 주님하고 좀 가야 돼. 그러고 가야 돼. 쟤 좀 풀었어. 믿음이 안 돼. 꽉 쥐고 보라고. 꽉 쥐고 힘내서. 노란색과 빨간색 중에 누가 DNA 정보가 더 많을까? 그럼 당연히 노란색이 많은 거야. 더 길잖아. 그래서 번호가 작은 염색체가 나중에 니네 돌연변이 배울 때 걔가 결실되거나 걔가 사라지잖아? 그럼 얘가 태어나지 못해. 그럼 요런 것들이 잘못된 애들이 태어난 애들이 다운 증후군, 뭐 에드워드 증후군 이런 애들. 뭔 말인지 알겠어? 자, 인간도 1번부터 23번까지 있잖아요. 염색체가. 그지? 1번부터 23번까지 쌍으로 존재하거든. 그러니까 46개라고 부르는데 번호가 클수록 크기가 작다고 생각합니다. 크기가 작으면 들어있는 DNA 정보량도 어떻다? 작다라고 보자. 자, 그래서 DNA는 핵산의 일종으로 이중 나선 구조이며 유전 정보를 담고 있거든. 근데 안 담은 곳이 더 많아. 그래서 진화학자들은 인간은 진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지. 반대로 퇴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얘들아, 너네 X염색체가 있고 Y염색체가 있고 그건 알아? 성염색체를 보잖아. 잘 봐. 이게 성염색체 얘들아.
이런 애가 있고, 왼쪽 오른쪽 누가 남자야? 왼쪽이 남자야. 이게 Y야, 이게 X. 얘는 여자고 얘는 남자거든. 염색체 크기가 X가 커 Y가 커. X가 크지. 그래서 X는 여자는 진화된 생명체고 남자는 퇴화된 생명체고. 왜? 크기가 작으니까 정보량도 작을 거 아니야. 이해 갔어? 그래서 여자로 태어난 걸 잡으시는 거야. 여자는 계속 진화되고 있고 남자는 퇴화되고 있고. 아시겠어요? 염색체가 뭔지 알겠지? 자, DNA가 막 뭉치면 뭐가 된다고? 염색사가 되는데 얘는 핵 속에 있을 때 이런 형태로 존재하다가 왜? 풀어져 있어야 돼 얘들아. 풀어져 있어야 RNA 같은 애들이 정보를 쓱 빼갈 수 있지. 뭉쳐 있으면 RNA가 정보를 못 해. 그러니까 이런 뚱땡이 염색체로 존재하는 시간이 길잖아? 그 생명체는 죽는 거야. 왜? 매일매일마다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저렇게 뭉쳐있으면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분열기가 되게 짧단다 얘들아. 알았어?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염색사로 존재해. 그래서 RNA가 핵막을 통해 또 왔다 갔다 해. 들락날락 핵궁, 구멍이 있는 곳으로. 그래서 단백질도 만들어내고 거기서 RNA도 만들어서 내보내고 막 이러거든. 그러다가 분열할 때만 얘가 살짝 뭉쳐. 뭉쳤다 금방 분열을 한 다음에 다시 염색사가 풀려. 그래서 자 DNA는 뭉쳐서 염색사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합쳐지면 뭐가 된다? 염색체가 되는 거야. 이게 최종 모습이야. 염색체. 알겠어? 그래서 분열이 다 끝나면 어떻게 돼? 다시 거꾸로 가. 염색사로 싹 풀려. 이해 갔지? 알았어요? 유전자는 이 밑단계다 알았냐? 유전자는 염기로 정해진 유전자는 밑단계. 그것에 합해 DNA 그것들이 하나로 막 얽혀있는 것이 염색사. 이것들이 뭉치면 염색체가 되는 거야. 지금 유전자는 어디에 존재한다? DNA 존재하고 DNA 하나는 염색사 하나다. 알겠냐? 그것들이 분열을 하려고 뭉치면 그게 염색체가 되는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염색사, 염색체, 염색분체. 여기서 한 문제가 출제되는 거 명심해서 보세요. 먼저 단위체를 본다는 건 무슨 얘기냐? 염색사를 그리고 또는 DNA. 일단 여러분 DNA 단위체는 뭔지 알아요? 통과 시간에 배웠잖아요. 뉴클레오 타이드죠. 알겠어요? 이거 통과 시간에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인산, 당, 그 다음 누구 있어요? 염기. 이 염기가 아저씨 차 타고 가요. 뉴클레오타이드. 이게 오탄당인데 리보스예요, 리보스. 여러분이 어디 있던 애예요? ATP에 있던 리보스입니다. 똑같아요. ATP에 있던 리보스하고 똑같습니다. 아데노신을 구성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얘가 DNA 이중 나성 구조를 상부적 결합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것들이 어디에 뭉쳐서? 히스톤 단백질에 이게 실에 실패 있죠, 실패. 실 담는 거. 그죠? 실패 역할을 합니다. 알겠어요? 히스톤 단백질이 실패 역할을 하고요. 질문. 히스톤 단백질은 단위체가 뭘까요? 댕댕이도 아니고. 히스톤 단백질은 단위체가 뭘까요? 맞아요. 저렇게 나와요. 여러분 얘는 아미노산이에요. 단위체가 잘 나와. 여러분 꼭 기억해. 단백질이잖아.
결국 유전자는 이 안에 있다고. 그럼 이 히스톤 단백질 역할이 뭐냐고? 긴 아미노산 줄기를 표면적을 넓히려고 뭉치게 하려고. 감아놓은 거지. 감아놓으니까 뭐니? 이게 뉴클레오솜이래. 그 감아놓은 게, 알았어? 뉴클레오솜인데 히스톤 단백질 몇 개랑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여기 이제 잔뜩 감겨 있는 거야. 이렇게 계속 감겨 있는 거. 이것들이 쭉 연결된 거지. 이렇게 쭉 연결된 거야. 이것들 이런 식으로 이것도 쭉 감겨 있고, 이게 쭉 연결된 게 염색사야. 그래서 뉴클레오솜은 얘하고 얘로 되어 있고, 얘 단위체는 아미노산, 얘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거든. 그럼 뉴클레오솜을 단위체로 갖는 애가 누구냐고? 염색사라고. 염색사. 알겠어?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염색사라고 부른다. 다시 DNA 단위체는 누구다? 뉴클레오타이드. 히스톤 단백질의 단위체는 누구다? 아미노산. 염색사의 단위체가 누구다? 뉴클레오솜이다. 그렇다고 끊어져 있는 건 아니야.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야. 염색사 전체가 아미노산 한 개라니까. DNA 한 개라니까. 계속 연결된 거. 자, 문제는 염색사가 수많은 뉴클레오솜으로 연결되어 있는 실모양의 구조이지만 간기. 너무 중요한 거야. 세포 주기 중에 얘들아, 간기가 가장 길어. 다시 말해서 핵 속의 염색사로 존재할 때 생명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거야. 알겠어? 활발하게 한다고. 야, 참 몇 놈 되도 않는데 그냥 멘탈이 아주 그냥 가벼워서 탱탱 튕기는구나, 아주 이것들이. 야, 내가 언제 수업을 이렇게 굉장히 자세하게 한 적이 있었냐? 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딱딱 집어서 하는데 여기는 어렵다니까. 그래서 자세히 지금 해주는 거라고, 선생님이. 내가 지금 말하는 거 다 나와, 시험에. 단위치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생명이 어려운 게 뭔지 알아? 글로 쓴 걸 제일 못 풀어, 니들이. 하다못해 핵 속에 염색체로 존재합니다. 그럼 틀린단 말이야, 니들. 오케이 했다가 핵 껍질이 사라지고 핵막과 인이 사라졌을 때 염색체가 나타나는 거거든. 분열기 전기에. 지금은 염색사로 존재해야 생명활동을 할 수 있어요. 단백질도 합성하고. 결국은 봐요. 염색체라는 건요, 아주 짧은 순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얘가. 알았어요? 분열기에 잠깐 나타나서 분열이 끝나면 다시 풀려야 돼요. 그래야 생명체는 세포활동을 할 수 있어요. 뭘로? 핵 속의 염색사로. 염색체에서 시험에 나오는 건요, 바로 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잖아, 염색체를 지금. 그죠? 우리는 이걸 뚱땡이 염색체라고 부를 거예요. 이게 진짜 염색체라니까, 여러분. 흔히들 이렇게 그려놔요. 얘가 된다고. 이거 염색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려고 생물학자들이 만드는 그림입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고요? 아까 쌤이 요거 뭐라고 불렀어요? 염색 분체라고 불렀죠? 그치? 그럼 얘 염색 분체가 몇 개냐 안 물어본다고요. 왜? 이렇게 존재하는 건 없어요, 여러분. 염색사로 풀려있죠. 근데 왜 얘를 이렇게 그리느냐? 적어도 DNA 함량이 얘보다 얘가 2배다라고 보라 이거예요. 잘 들으세요. 염색 분체라는 표현은 뚱땡이 염색체에서밖에 안 물어봐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염색 지도라는 걸 보거든요. 암컷, 수컷 염색 지도를 봅니다. 남성, 여성 보고요. 그때 보는 염색체는 다 뚱땡이입니다. 그럼 뚱땡이 염색체가 46개면 염색 분체는 몇 개여야 돼요? 계산해 보세요. 염색체, 뚱땡이 염색체가 46개면 거기에 들어있는 분체는 몇 개여야 되냐고요? 염색체 하나당 분체 2개씩 갖고 있잖아.
92개잖아요. 그죠? 옮기보다 하고 진짜. 자, 호응은 둘째 치고 집중만 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순서대로 써보자. DNA가 얘가 된다. 누가 얘가 뭐가 된다.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 분열이 끝나면 다시 돌아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염색체가 되었을 때 이 동그란 거 있죠? 이걸 동원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저 동원체의 개수를 세면 염색체 개수가 돼요. 선생님이 이 아이를 뚱땡이 염색체라고 부른다면 이 아이는 홀쭉이 염색체로 부를 거예요. 앞으로. 하지만 얘는 염색 분체를 갖고 있지 않는 아이예요. 그냥 염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염색 분체는 누구한테서만 묻는다? 뚱땡이에서만 묻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잘 따라오고 있다는 거죠. 할만해요? 여기까지 할만해요? 자, DNA는요, 히스톤 단백질을 휘감아. 요 얘기죠? 뉴클레오솜이라는 구조를 형성하고요. 이 히스톤 단백질은 DNA를 응축시키는 데 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공간에 얘들이 DNA가 충분히 존재할 수 있도록 표면적을 넓히면서 줄여주는 거죠. 뭉치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뉴클레오솜 DNA에 의해서 계속 연결되는 거죠. 아까 봤죠? 네 덩어리씩 뭉쳐갖고 실로 쭉 연결된 거. 마치 줄에 깨어진 구슬 모양의 구조를 이루고요. 여러 번 구부러지고 뭉쳐서 뭐를 형성한다? 염색사를 형성하며 핵 속에 존재하는 형태라고요. 제가 제일 긴 시간이에요. 저렇게 존재하는 게. 자, 분열 시에는 이것들이 배배도 꼬여서 응축이 돼버리는데 그걸 염색체라고 부른다는 거죠. 마지막. 자, 세포가 핵 분열을 하기 전엔 DNA가 복제되며 각 DNA는 독자적으로 응축해서 염색 분체를 형성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보세요. 이렇게 이거 홀쭉이 염색체인데 제가 이거를 염색체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거 염색사입니다. 그럼 얘는 DNA가 이 안에 몇 개 들었을까요? 자, 인터뷰 해봅시다. 지나가는 학생. 저 홀쭉이 염색체는 DNA가 몇 개 들었어요? 빠밤, 빰. 몇 개 들었다고요? 하나 들었다고. 하나, 짜샤. 알지? 그치? 하나 들은 거야. 얘가, 복제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 만들고 옆에 요런 거 하나 더 만들었어. 빨간 게 복제된 거라고 보면 돼. 알았어? 그래서 만약에 봐봐. 만약에 요 지점에 라지 A가 있으면 요 지점에 뭐가 있어야 돼? 라지 A가 있으면 이게 유전자야. 복제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다. 잘 봐라. 얘는 이거잖아. 자, 그림으로 표현하면 홀쭉이 뚱땡인데, 자, 유전자 구조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때 선생님이 제곱으로 표현하잖아. 저건 뚱땡이라는 소리야. 이해 갔니? A는 홀쭉이고 A 제곱은 복제됐구나 라고 보시면 돼. 복제되는 거예요. 이게 저 얘기예요. 아시겠죠? 다음, 세포 분열 전기의 각 염색체는 유전자 구성이 동일한 두 개의 염색 분체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보세요. 자, 우리는 분열의 가장 기초를 배우고 있는데 간기를 거쳐 분열기로 들어가는데
이 분열 기간이 굉장히 짧아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왜요? 염색체로 존재하는 게 길면 생명활동에 큰 지장을 받습니다. 걔들이 뭉쳐 있으면 RNA 같은 애들이 스캔을 못 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 간기에서 DNA 복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얘가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이어지는 순식간에 분열기를 거치는데 여기에서 얘가 나타난다는 거죠. 꼭 기억하세요. 모든 분열의 전기에서 염색체가 출현합니다. 아시겠어요? 모든 분열의 전기에서 염색체가 출현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여기 써있는 이 그림 뭐냐? 이 그림은 홀쭉이 염색체고 이건 뚱땡이라고 표현하겠지만 얘가 뭐다? 결국은 염색사의 형태다. 알겠어요? 염색사의 형태고 얘는 복제가 되면 이렇게 뚱땡이가 되는데 얘는 바로 옆에 있는 염색분자와 동일한 유전자를 갖는다. 알겠어요? 동일한 유전자를 갖는다는 거 명심하세요. 이 둘은 동일한 유전자를 갖는다. 알겠지? 그러면 이 동원체의 역할이 뭐냐고 가운데 단초가 생긴 애가 이건 여러분 분열 시기의 중기 정도 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양쪽 끝에 모양에서 촥촥 레이저같이 선이 나와요. 쫙쫙 선이 나와요. 이 선이 중심체가 변형이 된 바로 방추사라는 선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뚱땡이 염색체가 존재하잖아요. 얘들이 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얘를 어떻게 양쪽으로 쪼개 데리고 가느냐. 이 선이 하나 걸리는 거죠. 딱 동원체. 이쪽서도 쫙쫙 나오겠죠? 방추사가 막 나옵니다. 그다음 하나가 딱 걸리겠죠? 그래서 양쪽으로 뜯어가요. 가운데를 뜯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두 개의 뭐가 생긴다? 세포가 되는 거죠. 이해갔어요? 오케이? 얘들아, 홀쭉이 뚱땡이 중에 누가 진짜 염색체라고? 뚱땡이가 진짜 염색체야. 알았어? 홀쭉이는 뭐야? 염색사다. 알겠지? 명심하시고 오늘 혼자서 그러게 생겼네. 질문을 무지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디베이트 반으로 만들어 버리겠어요. 토론장으로. 여러분, 사람의 염색체가 있어요. 사람의 염색체에는요, 남녀 공통, 암수가 공통인 상염색체, 서로 공통적으로 서로 상자를 써서 그게 1번부터 22번. 여러분, 1번이 덩치가 커, 22번이 덩치가 커. 1번이 덩치가 큽니다. 유전자가 거기에 많이 있고요. 자, 보세요. 체세포는 22쌍.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쌍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제가 1번 염색체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릴 겁니다. 1번 염색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몇 개가 있다. 모양이 비슷한 한 쌍이 존재하는 게 1번입니다. 하나는 누구한테 왔고, 이거 아빠한테 왔겠죠. 하나가 아빠한테 왔으면 하나는 어디에서 왔겠어? 엄마한테 온 거예요. 지금 이게 1번 염색체가 조합이 돼서 너희들이 태어난 거라고. 알았어? 무슨 말인지? 그럼 니들한테 제일 유치한 오답 질문이 이거야. 얘는 아빠, 얘는 엄마한테 왔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뭐야? 한 사람한테 다 온 거죠. 받아주세요. 자, 쓰러졌어. 받아달라니까. 챙겨. 이걸 받으면 기능이 모두 마비됐어요. 얘들아, 이거 염색체 몇 개 있어요? 몇 개 보여요, 염색체? 2개죠. 뚱땡이 염색체 2개 있다고. 분체 몇 개 있어? 4개가 돼요.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얘를 A라고 놓고 얘를 B라고 놓은 다음에 A는 아빠, B는 엄마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친다고. 조심하라고.
A는 B의 복제품이야. 알았어요? 유전자 구성이 똑같고. 자, 성염색체는요, 23번 염색체거든. 그것도 쌍으로 존재하죠.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 여자 같은 경우 하면은 남자는 큰 X 염색체 하나와 작은 Y 염색체 하나를, 여자는 큰 X 염색체 몇 개를, 2개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몇 번이라고? 23번.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와리? 그래서 Y 염색체가 있다 남자, 없다 여자로 표현되지요. 이거는 굉장히 분명히 출제자가 물어보고 싶을 거 아니야. 응? 그래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안 물어보고 중학교 때처럼 염색 지도로 묻지 않고 분열상에서 물어봐요. 이게 성염색 중에 얘가 남자냐 여자냐 이런 거 잘 물어본다고. 그런 거 찾는 연습을 충분히 배워두세요. 자, 이제 대립 유전자랑 상동 염색체에 대한 말을 할 텐데 요거 잘 보세요. 뭡니까? 서로 동일하게 생겼다. 비슷하게 생긴 염색체. 그래서 아까 봤더니 1번이 한 쌍으로 되어 있잖아. 그들이 상동관계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인간은 46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다는데 몇 쌍의 상동 염색체를 갖고 있을까요? 23쌍의 상동을 갖고 있는 거야. 여기서 질문. 얘가 성염색체라면 얘 남자 여자야? 얘 당연히 수컷이겠죠. 맞아요? 이거 Y겠고요. 얘들 둘은 상동일까 아닐까? 상동일까 아닐까?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모양과 크기가 동일하지 않잖아요. 상동의 조건이 모양과 크기 같은 이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조건이 또 있어요. 생식세포 분열 시에 나누어 들어간다면, 알았니? 나누어 들어간다면 그것도 상동의 자격이 됩니다. 민서야, 알겠냐? 너까지 들면 이제 쓰리타다. 큰일 났다. 이 시간엔 누가 여기다 무슨 잠 오는 약을 뿌렸나 애들이 그냥 아주 분명히 들어올 때는 막 이러고 들어오다가 좀 있어. 이것도 상동이야. 알았어? XY도 상동이다. 그렇다면 이 대립유전자는 어떻게 존재하느냐 본다면 잘 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릴 겁니다. 이 둘을 무슨 관계를 한다? 상동관계라 부르고요. 상동관계는 여러분 번호가 같아요. 알았어요? 번호가 같습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번호가 같아요. 그 다음 제가 여기다가 요렇게 표현할게요. 라지 B. 그리고 얘도 라지 B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럼 얘를 유전자를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씁니다. 우리는 이런 애들을 순종, 그래서 동형접합이라고 부릅니다. 동형으로 상동관계. 이게 대립유전자의 특징이에요. 상동 염색체에 같은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 염색체 아니잖아요. 아까 알잖아. 그치? 그럼 얘가 염색체로 바뀌게 되면 요렇게 그려져요.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럼 여기가 B, 여기도 B, 여기도 B, 여기도 B.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건 역시도 뭡니까? 상동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무슨 관계? 상동관계. 이렇게 불렀어요. 대신 제곱을 써놨으니까 이거 뚱땡이에요. 뚱땡이. 이게 진짜 염색체. 알았지? 그러면 만약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라지 B에 스몰 B로 이런 걸 이형접합이라고 합니다. 대립유전자가 잡종인 거죠. 아시겠어요? 이형접합. 그럼 얘를 그림을 라지 B, 라지 B,
스몰 b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b제곱 스몰 b제곱 이렇게 이 둘은 상동관계다 이렇게 표현한다. 아시겠어요? 자, 대립유전자들은 같은 상동염색체 같은 위치에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아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얘들이 상동관계래요. 상동 무조건 성염색체예요. 여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LRJ 얘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Y 그럼 얘가 복제가 끝나면 이런 그림이 되겠죠.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돼? A제곱 Y제곱이라고 쓰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이형접합, 동형접합이 이런 거죠. 근데 그 대립유전자는 항상 같은 상동염색체에 존재해야 된다. 자, 상동염색체가 바로 뭐라고요? 부계랑 모계로부터 하나씩 받은 거야. 예를 들어서 얘가 부계로부터 받았다. 그럼 이게 모계로부터 받은 게 된다. 알겠지? 상동이 그런 거 아니? 모양과 크기가 유사한. 그 다음에 같은 위치에 같은 형질에 관여하는 이건 표현형이야. 대립 유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 그 다음 감소 제1분열 시 이런 말이 있는데 요거 밑줄 쳐놔. 요거 이가염색체.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런 애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런 애가 있고요. 우리는 그럼 얘를 이렇게 쓸 겁니다. 자, 얘들 둘이 접합한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거 내가 아까 무슨 염색체라고 했어요? 이거 대답해줘야 돼. 이거 무슨 염색체라고 했어? 이거 무슨 염색체라고 했어요? 제가 펄주기 우리끼리 약속했잖아. 이거 무슨 염색체? 뚱땡이. 초 울트라 캡숑 뚱땡이. 우리끼리 약속하자고 그냥. 조심할 건 니네. 얘 염색체 몇 개냐 이거? 2개지? 이거 염색체 몇 개일까? 2개라고. 접합만 된 거지 2개야. 알았어? 명심해. 접합만 된 거야. 초 울트라 캡숑 뚱땡이다. 알겠지? 얘들아 염색체 몇 개냐 이거? 1개야 1개. 알았니? 이거 염색체 1개다. 얘들 몇 개라고? 2개. 이 둘은 상동관계. 상동관계. 이게 생식세포 제1분열에서 나타나는 이가염색체라는 애야. 그렇지. 오케이? 어쨌든 간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염색체는 분열 전기에 나타난다 그랬는데 생식세포 분열에서는 1분열 전기에 재가 나타나. 초울트라 캡숑 뚱땡이. 알겠어요? 그냥 뚱땡이 염색체가 출현한다면 그건 체세포 분열이고요. 저런 애가 등장한다면 저건 무조건 생식세포 분열입니다. 아시겠어요? 눈하고 익숙해지십시오. 자, 핵상과 핵형. 먼저 핵형의 의미를 봐봐. 생물이 갖는 염색체상의 특성인데 요거하고 요거로만 거의 찾아. 근데 문제를 풀 때는 얘들아 이게 우선이야. 누구? 크기. 큰 거부터 찾아 무조건. 예를 들면 서로 다른 숫자는 동일한데 서로 다른 애들 있지. 뭐 이런 애가 있고
이런 애가 있어. 이 둘은 같은 놈이 아닌 거야. 왜? 큰 거를 보라. 큰 거. 여기 큰 게 있는데 여기 큰 게 없잖아. 이런 식으로. 숫자는 동일하지만 그럼 이런 건 핵형이 다르다고 하는 거야. 숫자는 같지만 모양이 달라서. 이해 갔어? 이런 것들을 핵형이라고 해. 핵형. 핵형은 종에 따라서 달라져요. 달라질 수 있어. 달라야 되고. 알았어요? 자, 같은 종에서는 성별이 같다면 핵형이 동일해. 그래서 이거 시험에 안 내. 같은 종인 경우는 서로 성별이 다른 놈이 시험에 나와. 성별이 다르니 출제 빈도가 높아. 그럼 누가 힌트일까? Y형색체가 힌트였거든. 알겠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라고 보면 돼. 봐. 여기에 이런 염색체가 있고 이런 게 있고 뭐 이런 애가 있어. 근데 얘도 이런 게 있고 얘가 있고 이런 게 있어. 그러면 니네가 보기에도 얘하고 얘는 같이 있잖아. 지금 두 개 다.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잖아. 이러면 얘를 Y로 봐도 무방해. 알겠어? 근데 이런 게 있단 말이야. 난 지금 쌍으로 안 그려놨어 여기다가. 그지? 원래는 염색체는 쌍으로 존재해야 되지. 쌍으로 안 그렸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색상에서. 자, 이런 건 같은 종인 거야. 왜 같은 애가 있으니까. 알겠어? 자, 종이 다르면 이게 시험에 나와. 염색체 수가 같다라도 모양이 달라지는. 알았어? 종이 다르다면. 그래서 이 문제는 100% 너한테 시험에 나온다.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구별해서 이거 잘 찾는 놈들은 되게 잘 찾거든. 그럼 누구랑 같이 찾아야 돼? 바로 얘야. 이 핵상은 좀 단순하다. 핵상은 얘 아니면 얘야. 두 개밖에 없어. 핵상. 그럼 이 얘기 뭐냐고? 상동 염색체가 존재한다는 이해. 존재하지 않는다가 N. 그래서 얘를 체세포, 얘를 생식세포라 불러. 특히 N은 홀수가 뜨면 N일 확률 100%야. 홀수가 뜨면. 알겠지? 이거 무조건 N이라고 이거. N이야 이거. 생식세포라고. 그럼 이해는 어떻게 될까? 이해는 봐라. 얘는 이렇게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여기에 이거 있고 이쪽에 이거 있고 이런 식으로. 이게 이해냐? 그럼 얘는 어떻게 될래? 우리가 얘를 수컷으로 잡았잖아. 그지? 그러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Y다. 집에 갈 날이 난리 났어 지금? 집이 멀어? 엎어지면 배꼽다? 넌 엎어지면 어디다? 무릎다? 아, 그렇지는 않아? 좀 가야 돼? 한 8번 넘어져야 집에? 자기 집 10분 걸린다. 흔들어봐. 10분 걸린다. 자기네 집. 오, 가깝네. 10분이면 가깝지. 왜 뛰면 1분 아니야? 뛰면 1분? 차 타고. 차
타고 싶은 원장님 띄워다 주나? 너는 몇 분 걸려? 5분? 니네 갈 때쯤 비 끝이야. 100%. 1시에 또 내려. 걱정하지 말고 와. 자, 그럼 핵형 핵상 뭐부터 찾아? 무조건 핵상부터 찾는다. 이거 뭐요? n이지 무조건. 알았어? 홀수잖아. 이거 뭐요? 2n이지. 누가 봐도 이렇게 짝짝이 다 그려놨는데 얘는 2n이지. 잘 들어. 옆에다 이거 쓰는 거야, 이거를. n은 몇? 이게 핵형이야. 숫자. 물론 모양은 니네가 보면 되고. 얘는 뭐야? 이게 핵형이야. 6. 숫자. 얘도 6. 잘 봐. 얘들의 과정을 잘 봐. 얘는 핵 속에 있는 애였던 거지. 홀쭉이 염색체가 있잖아. 얘를 뭐라 불러야 돼? 염색사라고 그래야 돼. 알겠어? 얘가 분열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한 거야. 이게 뚱땡이 염색체. 그러니까 얘랑 그냥 같은 종이야, 이거 지금. 그럼 얘가 일로 가는 걸 뭐라 부른다? 복제라고 부른다. 복제. 복제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이해 갔냐? 근데 핵상은 어때? 둘 다 이해냐? 둘 다 이해. 그러니까 체세포라고, 둘 다 체세포. 얘만 먼저 뭐라고? 생세포라는 거 있어요. 생세포. 오케이? 첫 번째 건 생세포. 그 다음 얘들은 EM, 체세포. 얘는 복제 전, 얘는 복제 후. 뚱땡이는 복제 후다. 알겠냐? 그래서 분열 시기에 얘가 나타나는 거야. 분열의 전기 때 나타나는 게 얘고, 그 전에 간기는 얘로 존재한다. 그래서 염색 분체를 물어보면 얘만 물어봐. 뚱땡이만. 얘는 안 물어봐. 알았어. 야, 얘는 어떻게 그려야 돼? 저 위쪽에 이거 그리고, 그지? 밑에다가 이거 그리고, 그지? 위에 옆에다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이게 N. 그럼 얘와 얘 차이가 뭐야? 얘는 뚱땡이 N이고 쟤는 홀쭉이 N인 거야. 알았냐? 순서가 이렇게 돼. 얘 이렇게 한다고. 순서가. 이게 생세포 분열이야. 근데 지금은 N이 무엇이고 EN이 무엇인지. 자, 핵형 분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염색체 모양이나 크기, 수를 비교해서 같은 종인지 혹은 같은 종이라도 이것이 암컷인지 수컷인지 찾는 걸 핵형 분석이라고 불러. 알겠어? 됐어요? 이게 오늘의 키포인트라고. 시험 문제 이거 정말 많이 나오거든. 이거 모르면 큰일 난다. 큰일. 알겠어요? 이게 분열의 첫 출발이거든. 자, 염색 지도 한번 보자.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데 번호가 작을수록 덩치가 크네. 유전자량이 많다는 얘기야. 1번 염색제 2개 있어. 자, 23번이야. 번호로 따지면. 이게 성염색체입니다. 이런 걸 염색 지도라고 부른다. 알았어? 덩치가 큰 애들이 번호가 작고 덩치가 작은 애들이 번호가 크다. 그래서 얘들은 같은 뭐가 되는 거야? 핵형이 되는 거야. 핵형. 자, 이제 이거 질문. 남자와 여자의 핵상은 같다. 맞아, 틀려? 맞다는 거지. 2n이잖아, 둘 다. 남자와 여자의 핵형은 같다. 이건 틀리다. 얘는 y가 작고 얘는 x가 있잖아. 핵형은 다르다. 분명히. 알았냐? 구분될 수 있지? 됐어? 자, 이제 세포 분열을 갈 거야. 자, 세포 분열에는 체세포 분열하고 생세포 분열이 있는데, 체세포 분열은 이렇게 보면 돼. 이렇게. 생장. 아니면 재생. 재생이 뭐지? 상처 나서 살 돋는 거 재생이라고 해. 알았어?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핵상의 변화가 2N에서 뭐로 가는 거야? 2N으로 가는 거야. 알겠니? 2N에서 2N으로 가는 거라고. 세포의 숫자도 2개로 많아지는 거야, 2개로. 그러니까 출발이 모세포라고 그러거든.
출발 모세포가 하나면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분열되는 이 두 개, 이게 딸세포라고 해요. 딸세포. 그래서 얘가 2N이지 2N짜리 두 개 만들어내는 거. 이것이 바로 세세포 분열의 출발과 결과예요. 도착이에요. 다시 핵 분열하고 세포질 분열 과정을 거쳐, 이거 그냥 쓴 말 아니야. 잘 봐. 핵 분열과 세포질 분열 이랬는데, 여러분 혹여나 학교에서 정말 학교 선생님이 생명과학을 찐으로 좋아하시는 분 있으면 낼 수 있어요. 이게 핵이에요. 이해 가죠? 이게 핵이에요. 이게 핵이라고. 얼굴이 작아서 어딜 때릴 때도 없는 게. 얘들아, 이 핵 안에 존재할 때 염색체는 우리가 그릴 때 홀쭉이 그려, 뚱땡이 그려. 홀쭉이 그린다고 저 핵 속에 있는 염색체를 그릴 때면 그건 염색체가 아니라고, 염색사라고. 잘 봐요. 얘가 분열을 할 거 아닙니까, 이 안에서. 자, 봐요. 제일 먼저 얘들은 세포질 분열 과정에서 핵분열 과정,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갑니다. 간단하게 설명해서 이 바깥쪽이 세포질이에요. 세포 소기관이나 이런 것도 있는 거. 여기가 핵이거든? 그럼 제일 먼저 얘가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어이구. 무엇이 분열이 됐나요? 핵이 분열이 된 겁니다. 핵 분열이 먼저 일어난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세포질이 분열이 된다는 거죠. 처음에 핵부터 분열되고 세포질이 분열됩니다. 대신 얘가 2N이면 얘도 2N인 거죠. 그럼 얘는 뭐냐고? 얘도 2N이에요, 사실. 알겠습니까? 완전히 분열이 끝난 후에는 얘도 2N, 얘도 2N.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양쪽으로 끊어지는 거죠. 이런 시기가 바로 분열기인데요. 지금 보면, 자, 염색 분체가 분리되고 염색 개수가 변화없다 보여드릴게요. 얘만 보여드릴게요. 봐요. 자, 요게 수많은 세포 중에 한 쌍만 그린 거예요. 한 쌍만 나타낼게요. 이게 어디 안에 있다고요? 핵 속에 존재합니다. 뭘로요? 염색사로요. 쟤는 염색체가 아닌 거죠. 그 안에서 이렇게 변합니다. 알겠어요? 이게 DNA가 복제가 된 거잖아요. 그럼 얘가 순식간에 적도상에 배열해서 양극적으로 끌려가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런 걸 중기라고 하는데 아직 분열식이 아니에요. 그럼 얘가 이렇게 끝으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이거 2N 맞죠? 이거 2N일까요? 아닐까요? 이거 2N 맞습니다. 2N은 몇이에요? 핵형. 염색체 수. 이거 2N 몇이에요? 기억, 니은 누가 정답이에요? 넌 100% 틀린다. 그래야 되고. 그렇지. 몇 번이나? 얘 니은이라고 했어, 참고적으로. 기억. 야, 씨. 참, 신뢰가 바닥을 치는 거. 이런 기준이 있는 친구가 있으면 점수 올리기 쉽죠. 기억이 답이에요. 여러분,
이건 순간식이거든요. 후기라고 해요. 후기. 이런 걸 중기라고요. 후기 문제가 나오잖아요. 요렇게 바꿔서 푸시고. 후기 문제가 나오면 저렇게 바꿔서 푸시라고. 그러니까 얘는 뚱땡이가 2개 있었던 거예요. 알겠어요? 저거는 요렇게 바꿔서 해석하시면 이건 이 2개 다 맞잖아요. 그치? 다시 얘들아. 이런 후기 문제가 나오면 어떡하라고? 중기로 바꿔서 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세요. 니들한테 아무것도 제가 안 가르쳐 줬어요. 이것도 똑같이 뭐예요? 후기잖아요. 그죠? 얘 n이에요, 2n이에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땡땡이죠. n이에요, 2n이에요? 이 친구가 2n이래요. n이에요, 2n이에요? 저 친구는 자네 덕분에 점수가 엄청 올라갔대요. 내가 뭐라 그랬지? 이런 후기는 뭐로 바꾸라 그랬지? 중기로 바꾸라 했잖아. 얘 중기로 바꿔봐. 중기로 바꾸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중기로 바꾸면 이거 n이야, 2n이야? n이잖아. n은 2지. 2n은 얼마짜리야? 4짜리야 이거. 후기는 중기로 바꿔서 풀어라고. 이거 딱 보면 애들 야호 이래 다 날아간다니까 이거. 아싸. 됐지? 여기가 그렇게 함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제대로 배워두세요. 그리고 문제 열심히 푸시고요. 야, 우리가 수업 시간이 엄청 짧아요. 그건 알죠? 아, 니들이 지도 열심히 풀어와서 질문하고 그래 효율이 높아지지. 야, 마음 같아서 나도 일주일에 막 3시간 가르치고 막 이러고 싶어. 과학만 할래? 그럼 집에서 좀 열심히 해와야지. 숙제 뭐 했냐 그러면 창문. 제주도 갖고 갔어야죠. 가면 내가 술 먹고 떴는데 조용히 좀 해. 단체로 발표겠죠 그럼. 자 여러분, 체세포 분열은 2n이 2n으로 가는 생장이나 생식인데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단세포 생물은 체세포 분열이 곧 생식이에요. 아메바, 유글레나 이런 애들은 체세포 분열을 하는 순간 개체가 둘로 나뉘잖아요. 그게 생식이에요. 그냥 아셨어요? 그런 경우도 있다. 됐습니까? 또 하나, 요 발생 여러분 뭐라고 제가 정의했어? 발생과 생장의 차이 얘기해봐. 발생은 무엇이고 공통점 이들 모두 체세포 분열이야. 둘도. 근데 발생과 생장의 차이는 뭐냐면 봐, 생장은 세포의 수가 늘어나는 거 맞고 동일한 세포 질량과 행량을 가지고 분열을 해. 그러니까 동일한 놈을 2개 만들어내는 거야. 복제하게. 그지? 근데 발생은 처음에 수정란이 크잖아. 맞지? 이게 이렇게 돼. 뭘까? 핵은 점점 늘어나는데 누가 줄어? 세포질이 줄어. 이게 발생이야. 알았어? 핵의 숫자가 늘어서 DNA량은 2N, 2N으로 가는데 염색체 수는 2N, 2N으로 가는데 세포 질량이 준다고. 하지만 생장은 아니야. 얘가 이렇게 바뀌는 게 생장이야. 이게 생장이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요? 발생이란 불완전 개체가 완전한 개체로 가는 거. 수정란, 태아, 얘가 태아로 가는 거. 이게 발생이라고 했잖아. 얘는 어린이가 어른 되는 거. 아셨어요? 하지만 둘 다 체세포 분열을 한다. 자, 감수 분열. 이걸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합니다.
자, 생물의 생식, 세포, 형성 과정에서 일어나거든요. 자, 여러분. 감수 분열은 제가 그 원을 그릴 텐데, 원을 몇 개 그리나 잘 보세요. 하나, 둘, 넷, 자, 여러분 몇 줄이야 저거? 네 줄이죠. 그리고 몇 개야? 8개죠. 잘 봅니다. 염색체를 한 쌍만 그릴게요. 이렇게요. 여기에다가 제가 얘를 넣어 보겠습니다. 대립전자. 여러분 이거 EN이야 N이야? 상동염색체가 있잖아. 라지에 스몰이에요. 자 보세요 이제. 홀주위가 뚱땡이 됐죠. 이렇게요. EN이야 N이야? EN입니다. 얘 어떻게 쓸래요? 뚱땡이. 우리는 이렇게 쓴다고요. 됐죠? 잘 보세요. 여러분 이 그림이 니네 머릿속에 기본으로 자리 잡을 거야. 여러분 이게 첫째 줄이고요. 이게 두 번째 줄이고요. 이게 세 번째 줄이고요. 넷째 줄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갈 겁니다. 보세요. 자, 몇째 줄부터 몇째 줄로 갈 때 분열이 일어나나요? 첫 번째 분열. 동그라미로 보세요. 분열이 뭔지 알죠, 여러분? 하나가 하나로 가는 걸 분열이라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하나가 두 개가 되는 거니까. 자, 몇째 줄에서 몇째 줄이 첫 번째 분열이에요? 잘했어요. 이렇게 눈으로 보면. 두 번째 줄이 세 번째 줄로 가는 거라고요. 자, 또 있죠? 어디에서 어디요? 세 번째에서 네 번째로 가는 거. 그림. 그림을 잘 보시라고. 그러면 봐요. 분열이 됐을 때 여러분들은 뭐가 변하는지만 정확히 포인트를 짚으세요. 이렇습니다. 보세요. 자, 이게 라지 A. 얘가 라지 A. 얘가 스몰 A. 얘도 스몰 A. 우리는 얘를 이렇게 쓰죠. 뭐가 반으로 줄었나요? 물론 핵상이 반으로 줄은 거예요. 맞아요? EN이 N으로. 근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뭔가 좀 아쉽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1분열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정의할게요. 눈으로 보면 보세요.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되었다. 그랬더니 핵상이 이렇게 된 거고. 맞았어요? 또 하나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하거든? 이거야. DNA 전체량이 반으로 줄었다고요. 이건 좀 이따 살펴볼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이것만 해석하면 돼. 눈으로 보세요. 얘가 이렇게 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건 여전히 N이잖아요. 얘도 N이고요. 우리는 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얘를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럼 이 분열은 무엇이 반으로 줄었냐고요? 이거요. 뚱땡이가 홀쭉이로 갔다고요. 분체가 반으로 줄었다고, 분체가. 힘빼. 아니, 몸도 다 괜찮고 멀쩡한데 왜 졸아? 어깨도 안 아프고. 분만 조심하고 그 이후엔 제가 지워줄게요. 멋있죠? 얘들아, 염색 분체가 반으로 줄었는데 색상은 어떠니? 똑같다고 얘네생. 그럼 DNA 상대량은 어떨까 얘들아? 이것도 이렇게 줄었다고 2분의 1로. 왜? 뚱땡이가 홀쭉이로 간 거니까. 이해 갔어? 잘 들어봐. 여기서부터 여기 말이 이 얘기라고 지금 얘기가. 매치시켜봐 빨리. 너희들 여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야 돼. 얘. 선생님 얘 어디 있어요? 니네 아까 이과 염색체는 N이라고 했어, EN이라고 했어. EN이 얘들아, 1분열 중기 때 있잖아. 중기 때 누가 나타나냐면 얘가 나타나. 봐봐. 이게 초 울트라 캡숑 뚱땡이야. 여기 라지 A, 스몰 a, 스몰 a. 이건 역시도 EN이라고. 얘가 분열을 하는 게 1분열. 초 울트라 캡숑 뚱땡이인 이가 염색체는 나뉘면 이렇게 된다고. 상동염색체 반으로 주는 거라고. 얘들은 그냥 뚱땡이가 스몰 a, 스몰 a로 나뉘는 거야. 분체가 나뉘는 거지. 얘는 상동 염색체 자체가 나뉘는 거라고. 이게 EN이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분체가 나뉘는 건 얘고, 얘는 상동 염색체 자체가 나뉘는 거야. 그래서 상동 염색체 이가 염색이 형성하는 건 바로 1분열 때, 중기 때 만들어져서 후기 때 끌려다가. 이게 이런 얘기야. 자, 대략적 모양을 봤는데 얘들은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들었을 거야. 감수 분열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밑에 세대에도 엄마, 아빠 반반씩 받아서 똑같은 종의 개수를 유지하기, 종의 염색 개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감수 분열해야 되고, 요건 외워. 여러분들이 5단원에 가면 생태계 다양성을 배우거든. 뒤쪽에 가면 유전적 다양성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 바로 이 분열 때문에 니들 형제 자매가 얼굴이 똑같지 않고 제도도 조금씩 다르고 키도 조금씩 차이 있고 하다 보니까 성도 다르고 이런 것이 여기서 생기는 거야. 무슨 말이야? 선생님은 한 쌍만 갖고 높섰지만 이거 총 인간 같은 건 몇 쌍이 이런 분열을 한다는 거야. 46개의 염색체가 23쌍을 이뤄서 하나는 좌측이 이쪽으로 가는데 하나는 우측이 이쪽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경우의수 때문에 새로운 유전적 다양성이 나오는 거야. 자, 들어봐. 1분열, 2분열 중에 몇 분열 때문에 유전적 다양성이 나타나겠다. 뒤에 기대하고 있어. 자. 우와, 얘가 2분열이에요. 몇 분열 때문에 유전적 다양성이 있다고? 얘가 2분열이랬어. 얘 따라가는 거야? 끝에 비슷한 1분열이죠. 야, 2분열은 그냥 가잖아. 이게 왜 다양성이 있어요? 라지 그냥 가는 건데. 여기서 봐라. 라제가 이쪽으로 넘어가고 스몰 세븐이 이쪽으로 넘어가고 나머지 또 다른 상동염체가 여기로 가고 여기가 1분열이 유전적 다양성이 가장 중요한 분열이라고. 그래서 써놔.
생식세포 몇 분열? 1분열이야, 1분열. 1분열에서 유전적 다양성이 나타난다고. 알았어요? 주기에 가서 여러분, 주기하고 이쪽에 가서 더 자세히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쪽은 좀만 더 하고 끝낼게요. 보세요. 잘 보세요. 이 부분이 여러분 어떻게 시험에 출제가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지금 제가 한 쌍만 그린 거거든. 얘를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읍, 이음 이렇게 놓을게요. 먼저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무엇을? 얘를. 이때 DNA 상대량을 얘든 스몰이든 모두 1로 놓을 거예요. 항상 출제자들이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기억은 보세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걸 라지 A, 스몰 A라 불렀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니은은 뭘까요, 여러분? 뚱땡이잖아. 뭐라고 표현해야죠? 이렇게 쓴다. 이렇게. 2배니까. 몇 가지 됐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디귿 어떻게 표현해요? 디귿. 디귿. 이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럼 리을은 어떻게 표현하나요? 아, 저쪽 리을. 이거죠. 얘들이 세 번째 줄의 현상이에요, 지금. 다시 말해서, 길이 보세요. 얘가 요렇게 갔단 말이야. 알았니? 그러면, 이 밑에 라인이 봐. 나는 여기다가 비읍을 그릴게, 비읍. 그래도 이거잖아, 1령. 그럼 여기서 얘가 어디로 간 거야? 1로 내려간 거야. 이렇게. 키잖아. 2가 1로 간 거니까, 라지 A가. 그러면 이쪽에 뭐, 이음은 뭐, 이음? 이렇게 됐잖아. 얘는 어디가 어디로? 봐. 얘가 이을로 온 거야. 눈으로 보이냐? 지금 이게? 결국 우리는 이런 유형을 접하잖아. 이것만 기억해. 잘 봐. 얘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맞지? 이거 이형이야, 동형이야? 이형이지? 맞잖아. 무조건 이행이야. 대문자, 소문자, 대립유전자가 둘 다 있으면 무조건 이행이라고, 잡종이면. 얘도 뭐겠어? 같이 잡종이잖아. DNA 상대량 차이지. 똑같이 이행이라고, 이렇게. 알았니? 그런데 가끔 얘가 나온다고, 가끔 얘가. 이렇게 생긴 애가. 무슨 말인지 봐봐. 내가 지금 여기다가 얘를 하나 더 놓을게. 봐. 얘를 넣을게. 이거 무슨 세포야? 생식세포라고. 그럼 여기다가 내가 얘를 집어넣는다고. 얘는 누군데? 얘는 그냥 Y라니까? 그럼 얘를 옆에다 뭐라고 써 내가? 이렇게 쓸 거야. 봐봐. 됐니? 됐어요? 그럼 여기다가 내가 표현할까? 이렇게 봐봐. 라지비,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맞지? 그리고 요 자리에다가 내가 여기를 넣을 거야. 그리고 요 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을 거야. 그럼 어떻게 바뀔까? 이 그림이 이렇게 바뀌어. 봐봐. 잘 들어.
분명히 라지 B도 대리면제 스몰 B가 있었을 거야. 여자였다면, XX였다면. 기억은 이렇게 된 애는 이건 거야, 이거. 그럼 이 자료로 니들은 뭐 하는 줄 알아? 잘 봐. 이렇게 있으면 이거 잡종이지. 이게 확인되면 무조건 이건 2n이고 2n이면 얘도 또 2n이 돼야 되는데 얘가 하나 없지. 그럼 이건 성령색채야, 이거. 거기에다 얘는 성별이 뭐야? 수컷임을 할 때 쓰는 거야. 알았어? 2n인데도 1령이 있어? 그럼 수컷이야 100%고. 그럼 여기는 뭐라고 써야 돼? 이렇게 써야죠. 자, 중요한 건 이거죠. 디귿으로 얘가 간다는 거. 아무것도 없어. y만 갔으니까. 이해 갔죠? 그러면 리을로 누가 갔냐? 리을로 이렇게 갔다고. 리을로 얘가 뭐 갔어? 어이씨야. 이 0이 갔다. 똑같다니까 이게. 똑같아 이게. 그래서 헷갈린다니까 니네가 염색체가. 반쪽에서 갔는데 똑같아요 모양이.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얘는 1로 간다고 그랬잖아. 그럼 여기도 00이에요. 00. 여기만 뭐죠? 1, 여기 쓰기. 이런 식으로. 성형색체가 다르다고 표현이. 뭔 말인지 알겠냐? 이런 문제가 스킬에 나온다고, 스킬에. 근데 저런 게 딱 찾아 들어갈 때 뭘 찾느냐면 무조건 뭐 찾으라고 내가? 잡종 찾으라고. 이형접합. 어차피 봐봐. 이런 거 나오면 여기다 선을 딱 긋고 푸는 거야. 선을 딱 긋고. 여기를 딱 봤을 때 이런 걸 이형접합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얘가 존재하지? 그럼 무조건 얘는 2인이야. 하나가 1, 1이고 하나는 2, 2야. 그럼 얘가 동그라미 맨 첫 번째 거, 얘가 두 번째 거라고 보면 돼. 복제된 거. 자, 1, 1 있는데 여기 1, 0 떴어. 이거 수컷이야, 무조건. 그럼 이거는 성염색체 유전.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그렇게 푸는 거야. 이게 성교 한 종, 그리고 뭐 수컷 하나만 봤으니까 니네가 이렇게 딱 보기 괜찮지? 저걸 암컷, 수컷 같이 놓고 가나다 섞어놓고 여기 막 기억 잡고 여기 니은 잡고 디귿 잡고 막 이러면 헷갈려. 그럼 뭐부터 해야 돼? 보여지는 것부터 찾아야 된다. 알겠냐? 숙제를 해야 되겠냐? 하지 말아야 되겠냐?